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8호 제3면 기사입니다.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위한 근거 마련해. 수원시의회 조미옥, 더불어민주당, 금곡 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는 지원 대상자가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 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리비용 지원 규정을 두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비용 지원은 수원시가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조례 용어 정의 수리업체 지정과 수리업체 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수리업체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신재활시설 절반, 서울 경기권의 편중인권위,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2월 25일, 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총 2007개소이며 이 중 정신의료기관은 1601개소,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인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약 50% 정도가 서울 114개소, 32.8%과 경기도 55개소, 15.8%에 편중되어 있다. 정신재활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188개소, 54.0%, 주간재활시설 85개소, 24.4%, 종합시설 20개소, 5.7%, 생활시설 19개소, 5.5%, 이고, 그 외 직업재활시설 15개소, 4.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10개소, 2.9%,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소, 2.0%, 중독자재활시설은 4개소, 1.1%. 순위다.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은 15개소이나 서울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2개소 그리고 인천 충남 전북 제주 각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서울 4개소, 경기 3개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으나 모두 서울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 명으로 추정되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지역으로 0.57%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재활시설 분포를 전국 229개 시 군구로 분석해볼 때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 중 단 한 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군구는 142개로 62.8%이며 그 외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지원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이 미비한 것에 대해 실태조사 연구진, 책임연구원,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설치와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시설 설치 반대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의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 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 지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의 무상교복 지원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 올해 2,000여 명 혜택 기대.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의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다. 경기도는 도 소재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2,000여 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법 국회의 협조 당부. 3월 3일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2021년 첫 정책협의회 개최.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 기본주택 등 경기도 정책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며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 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 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 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최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세차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영역도 없게 하는 것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서남부 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 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 토의에 앞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 과정과 구체화 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우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